두 번째 소식은 일촉즉발의 미중 사태입니다, 여러분. 미중 간의 일촉즉발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이 예전의 미국 트럼프보다 더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뿐만 아니라 왜 벌써 화웨이를 비롯한 대기업들, IT 업체들 모두 미국에서 모두 손떼기했고 중국의 절대 IT 장비 업체를 중국 화웨이산 장비 업체를 사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 업체들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맹국들에게도 절대 사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이 장비 업체, 이 장비 설치한 중국 화웨이산 장비에서 모든 정보를 중국으로 빼내간다고 합니다. 이미 이것은 다 미국에서 이미 다 판명이 돼서 이렇게 비밀이 너무나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제적 압박뿐만 아니라 이제는 군사적 압박도 강화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정말 미국 혼자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때는 미국 혼자서 중국을 압박했지만 지금은 나토와 소방 동맹국들, 미국의 60국의 동맹국들이 전체가 미국과 동참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 미 국무부 장관이 베트남까지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미 필리핀도 미국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에 동참해서 중국의 압박에 동참하겠다는 것을 공식 발표한 것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제 베트남까지. 왜냐하면 베트남은 중국에 침공을 당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지만 공산당 국가를 침공한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침략을 감행했습니다. 쑥대밭이 됐죠. 절반. 그러나 결국 손을 떼고 쫓겨났지만 그래서 베트남은 반중국,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오히려 반미 감정보다 반중 감정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 베트남은 남부월남과 북부월남이 전쟁을 할 때에는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반미 감정이 높았지만 지금은 미국과 손을 잡고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는데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항구에 영구 주둔할 수 있는 미 항공모함이나 미 군함들이 주둔할 수 있는 주둔항을 건설한다는 것이 베트남에서 온 소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포위작전하는데 중국은 전 세계에서 동맹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련과 지금 현재 러시아와 같은 연합훈련을 1년에 한두 번씩 한다고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 동맹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또 무슨 어떤 동맹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산 정권 나라들 그때는 패권 다툼을 중국과 소련이 패권 다툼을 했던 아주 정말 미국보다 더 철저히 원수로 있었던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러시아는 공산당이 운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푸틴이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한다고 해도 일단 푸틴은 공산당원이 아니고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맹이 아니죠. 오직 유일하게 중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는 바로 북한이 유일합니다. 그런데도 북한에 지금 그래서 중국은 이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압박하면서 또 도와줄 것처럼 무제한 도와주고 무제한 지켜줄 것처럼 놀지만 북한도 그걸 믿지 않고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죠.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공산당은 이 남중국해에서 어떤 돌발적인 군사 상황, 충돌이 일어나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곳에서 미국과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남중국해가 아닌 두 번째로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기를 지금 시진핑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 어려움을 포착하고 이 어려운 첩첩난관에 빠진 북한을 마치도 식량원조, 건설자재를 비롯한 화학비를 비롯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고 축전 때마다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도 그리고 김정은 주위에 있는 북한 엘리트 계층도 바보들이 아닌 이상
이번에 핵실험을 한다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작년부터 단거리 미사일만 쏘아댔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가 오늘 입수했습니다. 자, 지금 남중국해에는 엄청난 무력들이 직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군함이 퀸스 엘리자베스 이 항모 전단舰지금 남중국해를 향하고 있고, 그 전에 영국 구축함이 벌써 대만 해협을 통과했고, 독일 군함, 프랑스 군함까지 모두 남중국해로 직결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지금 미국은 5개 항모 전단을 지중해와 국해, 서태평양 일대에서 동시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훈련을 들어갔습니다. 8월 3일부터 16일까지 동시에 3곳에서 작전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전투훈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5개 항모전단과 약 36척의 전투함, 그리고 지원함만 해도 50여 척의 지원함이 총동을 하여 국해와 지중해, 그리고 서태평양 일대에 지금 직결해서 훈련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동시에 3곳에서 유사시 3곳에서 무슨 어떤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면 동시에 할 수 있는 용량을 지금 집중 훈련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발편잠을 잘 것 같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참한 나라들이 바로 영국 군함, 프랑스, 독일 군함까지 총동원했고, 호주와 인도죠. 호주, 인도, 일본 비롯한 이런 코드 국가들도 이미 무력이 직결돼서 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훈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무력이 여기에 직결됐습니다. 중국도 이걸 가만 보고만 있지 않죠. 최근에는 이 청도에 있는 전투 비행단이 한 개 여단이죠. 전투 비행 여단이 폭풍 속에서 뚜고 내리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폭풍이 분다고 전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훈련 상태를 보나 준비 상태를 보나 미국에 훨씬 뒤떨어진다고 합니다. 중국이 항모를 가진 것은 이제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약 2, 3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것도 러시아에서 퇴역 순양함을 가져다가 준 항공모함으로 개조한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조한 바로 신형 항공모함 한 척을 또 건조했다고 하지만, 이 항공모함을 많이 건조했다고 해서 전투 능력이 비상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항모전단을 운영한 지가 벌써 100여 년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진주만 전투 때 그 항모전단과 미국의 항모전단과 일본의 항모전단이 전투를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죠. 이렇게 미국은 이미 항모전단을 운영한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기 때문에 70년, 80년이 되어오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잘 훈련된 비행사들이 있고 최신의 전투 비행기가 있지만, 이번에 중국이 훈련에 참가한 비행기를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스텔스기라고 하는 젠10, 그리고 러시아에서 수입한 SU-15이라는 3식 전투기 뿐이었습니다. 중국도 홍콩 앞바다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 집결된 나토 무력과 그리고 코드 무력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 것입니다.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여기서 만에 하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싱가포르 총리가 중국에도 경고했겠습니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여 점령할 수 있다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라. 물론 미국에도 대중국 압박, 그리고 이 남중국해에 대한 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말도 곁들였습니다. 왜? 이렇게 된다면 이 동남아 국가들이 모두 이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에 휩쓸리기 때문에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중국에도 미국에도 다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본토는 남중국해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고, 중국은 바로 코앞에 본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의 유력한 미사일들이 중국 베이징과 상해를 비롯한 도시들을 겨누고 있다는 것, 중국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본토가 공격받을 수 있지만 미국의 본토는 공격하기가 상당히,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다고 해도 이미 AIM-D 미사일 방어 체계로 철저히 막을 수 있는 것이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날아오는 시간만 약 1시간 20분 동안 소요가 되는 것.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중국 상해나 아니면 광동성에서 쏘았을 때, 또 흑룡강에 있는 이 동방, 뚱팡이라고 하는 이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았을 때 그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미사일들은 바로 중국 코앞에서 발사된다는 것, 중국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